안녕하세요. 2021년도 제1회 전기기사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번 문제부터 하나씩 보시면요. 개 루프 전달 함수가 GH래요. 그때 근계적을 작성을 했을 때 실수축에서 정근선과 이루는 교차점을 찾으랍니다. 그 실수축과의 교차점 시그마를 구하라는 얘기지. 그럼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요. 극점하고 0점 찾는 겁니다. 첫 번째 극점. 극점을 구해라 그러면 극점은 뭐냐면요. 게르프 전달함수의 분모가 0인 S값 찾는 겁니다. 그럼 분모가 0이 되는 S값을 이제 한번 구해보시면 여기에 0이 되게끔 만드시는 거야. 그럼 요 S에다는 뭐 집어넣냐면 0 넣으시면 되지 뭐. 그 다음 요 S에다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제로가 나오겠네요. 근데 여기다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시면 되고 여기다는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시면 되지. 그럼 근이 하나, 둘, 셋, 네 개 있어서 극점의 수가 총 4개가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0점의 수를 한번 구해보죠. 0점. 0점을 구해라 라고 하면요. 극점하고 반대로 하시는 거야. 분자가 0인 S값을 찾는 겁니다. 그럼 분자가 0이 되는 S값을 찾아보시면 이 S에다는 2를 집어넣으면 제로 나오겠네. 그 다음 이 S에다는 3을 집어넣으면 제로가 나오는 거죠. 그럼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0점의 수를 Z라고 했을 때 두 개가 있다.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찾았으니까 거기다 이제 공식에다 대입을 시켜주시면 돼. 그럼 실수축과 이루는 교차점 시그마를 구해라 그러면요. 공식이 밑줄 P 마이너스 Z분의 GH 게르프 전달함수의 극점을 구해서요. 시그마 다 더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게르프 전달함수 GH의 0점. 그 0점을 구해서 시그마 다 더하라는 얘기야. 그 다음 둘이 빼주시기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럼 갖다 이제 넣으시면 되겠네 뭐. 극점이 지금 0인 거 하나 있죠. 그 다음 마이너스 1인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인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4인 거 하나 있고. 그거 다 더하랍니다. 그 다음 빼기 0.2하고 3 두 개 있네. 그래서 2 플러스 3이지. 그 다음 밑에는 극점의 수가 몇 개냐면 4개. 0점의 수가 몇 개냐면 2개.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시면 얼마에 떨어지냐면 마이너스 6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으로 되어 있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2번 문제 보시면 특성 방정식이 이러한 식으로 주어졌을 때 주어진 제어 시스템이 안정하기 위한 조건을 찾으래요. 이 안정 조건을 찾으려면 뭘 만드셔야 되냐면 수열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드 수열을 만들어 보지 뭐. 그러니까 맨 위에다 제일 높은 차수부터 쓰시는 거야. 4차가 제일 높은 거니까 S의 4승. 그 다음에 S의 3승. 그 다음에 S의 2승. 그 다음에 S의 1승. S의 0승까지 순차적으로 쓰시고요. 위에서 밑으로 두 번째 줄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개수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4차 앞에는 2로 되어 있네. 그럼 2. 그 다음 1차 앞에, 3차 앞에는 10으로 되어 있으니까 10. 그 다음 밑줄 그어놨으니까 못 내려가요. 그래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 2차 앞에는 11로 되어 있네. 그 다음에 이제 1차 앞에는 5. 그 다음 밑줄 그어놨으니까 못 내려가고 다시 올라갑니다. 상수가 K. 그 다음에 뒤에 없으니까 0이네. 뭐.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칸 채우시는 거야. 그럼 S의 2승을 채우실 때는요. 밑줄 친 거 바로 위에 있는 거. 이게 이제 분모로 들어갑니다. 그럼 분모에다 10 놓으시고요. 왼쪽으로 먼저 곱합니다. 그럼 110이죠. 그 다음 오른쪽으로 대각선 곱해요. 그럼 10이지. 그 다음 둘이 뺄셈 합니다. 그럼 110에서 10 뺐으니까 110으로 나눴으니까 10 나오겠네. 그 다음 칸도 똑같이 하시는 거야. 밑줄. 분모에다 10 놓으시고요. 왼쪽으로 먼저 대각선을 곱합니다. 그럼 10K죠. 오른쪽으로 대각선을 곱해. 그럼 0이네. 그럼 빼. 그럼 10씩 날아가니까 K만 남겠죠. 뒤에는 해보시면 제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칸 다 채웠고요. 그 다음 밑줄 긋다. 다시 밑줄 친 거 바로 위에는 이게 이제 분모로 들어가는 거야. 10. 그 다음 왼쪽으로 대각선을 곱합니다. 그럼 50. 오른쪽으로 대각선 곱해요. 그럼 10에다 K 곱했으니까 10K. 그 다음 둘이 뺄셈 합니다. 그럼 이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미지수 A라고 놓고요. 그 다음 칸 밑줄 분모에다 10 놓고요. 왼쪽으로 먼저 대각선 곱하시는 거야. 왼쪽에다 대각선 곱하면 0이죠.
오른쪽으로 대각선 곱하면 0이지. 빼. 그럼 제로네. 그럼 여기 해보시면 제로 나옵니다. 끝났고 밑줄. 밑줄 친 거 바로 위에 있는 게 분모로 들어갑니다. A.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먼저 대각선 곱하시는 거야. 그럼 왼쪽으로 대각선 곱하면 AK죠. 오른쪽으로 대각선 보면 10에다 0 곱하면 제로. 그럼 빼줘. 그럼 AA 날아가니까 K만 남네. 그 상태에서 제1열만 보시는 거야. 제1열. 첫 번째 세로칸 1열에서 부호 변화가 없어야지만 안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밑에 있는 요 K가 0보다 커야지만 플러스 값을 갖습니다. 그다음 위에 있는 거 A. 요게 10이죠. 밑에가. 분자가 얼마 되냐면 50. 마이너스 10K. 요것도 0보다 커야지만 플러스 값을 가져요. 그래서 2 플러스고 12 플러스고 요것도 12 플러스니까 이것도 다 플러스 값을 가져야 되니까 다 0보다 큰 값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그럼 10 나눗셈이니까 건너가면 곱셈이네. 그러면 50에 빼기 10K. 그러니까 0보다 크면 되지. 10 건너가서 0에다 곱해봐 0이니까 그럼 마이너스가 건너가면 플러스 되겠네. 50. 10K. 10 건너가서 나누면 5네. 그래서 5보다 작아야 되겠네.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구간을 이제 잡아주시면 돼. 그러니까 K가 0보다 크고요. K가 5보다는 작아야 돼서 좌표로 잡아보면 K. 1번 0보다 크다. 오른쪽 가야 되죠. 두 번째 거는 5보다는 작아야 돼. 왼쪽으로 가야 되네.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구간은 요 구간입니다. 빗금친 구간에서 K라는 값이 0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은 값에 들어가야지만 부호 변화가 생기지를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0과 5 사이로 되어 있는 거 체크하시면 돼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보시면 신호 흐름 선도에서 전달 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신호 선도에 대한 전달 함수 구하는 건 뭐 간단한 거죠. 뭐 전달 함수 GS 구하래요. 곧 입력에 대한 출력 B지 뭐. 그걸 이제 별의로 구해보면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1 마이너스 하기 시그마의 루프 이드. 그 다음에 시그마 하기를 분자는 전향 경로 이득이지. 그럼 갖다 이제 하나씩 넣어봅니다. 밑줄. 1 마이너스 쓰고요. 루프 이득은 피드백, 되돌아가는 부분 찾는 거예요. 그럼 되돌아가는 화살표가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습니다. 화살표가 되돌아가는 거. 여기서 패루프로 잡아. 이렇게 돌릴 수 있네. 그럼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일단 플러스가 될 거고요. 가지가 C하고 F 있으니까 둘이 곱셈. 끝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또 루프가 또 하나 있죠. 여기서부터 패루프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밑으로 돌리는 거. 그럼 여기가 일단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에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될 거고요. 걸쳐져 있는 거 B, C, D, G니까 다 곱해주시면 돼.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전향 경로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전향 경로는 입력에서 출력 가는 길 찾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길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직선 타고 가는 길. 그럼 이렇게 걸쳐져 있는 거 다 곱해주시면 돼서 A, B, C, D, E지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체크해 보시면 답이 4번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루프 이득은 피드백 되는 부분의 가지의 곱이고요. 그 다음에 전향 경로는 입력에서 출력으로 동의 진행에 가는 가지를 다 곱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적분 시간이 3초래요. 적분 시간을 TI라고 써보죠. 뭐. 그 다음 비례 감도래요. 비례 감도는 KP라고 씁니다. 그때 비례 적분 동작에 대한 제어 요소가 있다. 이 제어 요소에 대한 동작 신호. 동작 신호가 입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어졌을 때 조작량은 얼마냐? 조작량은 출력을 구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일단은 적분 시간하고 비례 감도를 줬으니까 전달함수를 일단 공식을 씁니다. 그럼 전달함수 GS는 기본 공식이 비례 적분이니까 KP에 가로 열고 1 플러스 밑줄 TI S분의 1입니다. 이게 기본 형태입니다. 여기다 넣는 거지. 비례 감도는 3이라고 줬네요. 가로 열고 1 플러스 밑줄 TI 줬네. 3초라고 3S분의 1. 요거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요. 3S분의 9S 플러스 3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전달함수는 구했습니다.
그럼 전달함수 GS는 정의가 뭐냐면요. 입력 라플라스에 대한 출력 라플라스의 비예요. 그럼 출력이 곧 조작량이니까 YS로 이거 정리를 하셔야 돼. 그럼 YS를 일단 정리를 해보시면 이 나눗셈이니까 건너가면 곱셈이네. GS의 XS. 그럼 GS는 우리 지금 방금 찾아내셨습니다. 그래서 3S분의 9S 플러스 3이라고. 그다음 곱하기 입력이 XT인데 2T로 줬잖아요. 그럼 라플라스 변환시키시면 돼요. 그럼 2는 상수고요. T는 단위 램프 함수가 라플라스 키면 S분의 제곱분의 1이지 뭐. 그럼 이제 이거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분모끼리 일단 곱하니까요. 밑줄 3S 3승이 나올 거고요. 둘이 곱해주게 되면은 19S 2, 9, 18이니까 18S 그다음 플러스 3에다도 곱해야 되니까 6이지 뭐. 그다음 이거 한 번 더 쪼갭니다. 앞에 거 한번 나누고요. 뒤에 거 한번 나눠주시는 거야. 그 앞에 건 SS 하나 날라가고 3으로 18 나누면 6이 내서 S 2승분의 6 나올 거고요. 플러스 뒤에 거를 나누면 이렇게 되죠. S 3승분의 3으로 6 나누면 2있지 뭐. 그 다음 요거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6은 그대로 쓰시고요. S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밑줄 S 3승분의 2입니다.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역변환 시키면 돼. 시간 함수니까 YT. 그럼 6은 상수고요. S 제곱분의 1은 T. 단위 램프 함수를 라플라스 하면 S 제곱분의 1이 나올 거고요. 플러스 요는 n차 램프 함수에서 t의 2승을 갖다 라플라스 하시면 n 플러스 1이니까 3승 된 거고 2 팩토리하면 2 곱하기 1이니까 t의 2승짜리 라플라스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답 몇 번에 가 있냐면 3번에 가 있습니다. t 2승에 6t로 돼 있는 거. 그래서 조금 이제 쉽지는 않았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5번에 보시면 A 바 플러스 하기를 B에 바 도트 C에 바래요. 이와 등가인 논리식은 뭐냐 근데 우리가 이걸 하시려면 드모르강의 정리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A 도트 B에 전체 바래요. 이거 쪼개고 싶어요 가운데를. 이게 쪼개. 그러면 A 바 B 바 쪼개서 그럼 곱셈이면 뭘로 바뀌냐면 덧셈으로 바뀐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고요. 만약에 A 플러스 B의 전체 바래요. 요거 가운데 쪼개겠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A 바, B 바. 덧셈이면 거꾸로 곱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그러면 요렇게 건너갔으면요. 요렇게도 건너올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한번 바꿔보는 거죠. A 바는 그대로 쓰시고요. 플러스 요 전체 부정으로 바꿔. 그럼 이제 곱셈이었으니까 덧셈으로 거꾸로 가겠죠. 그 다음에 요 덧셈으로 되어 있는 거 전체 부정으로 또 바꿉니다. 전체 부정을 바꾸면 여기가 뭐야? 덧셈이었으니까 곱셈으로 바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그래서 답이 몇 번에 가 있냐면 1번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를 쪼개면 요게 나올 거고요. 요 가운데로 쪼개면 요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오른쪽으로 갔던 거 왼쪽으로 되돌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6번 문제 한번 보죠. 뭐. 블록 선도와 같은 단위 피드백 제어계에서 상태 방정식을 구하래요. 상태 방정식은 n차 미분을 1차 미분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n번 미분되어 있는 걸 1차 미분으로 바꿨을 때 그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 그 방정식을 찾으라는 얘기인데 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블록 선도를 줬으니까 블록 선도 가지고 일단 먼저를 전달함수를 먼저 구하셔야 돼. 그럼 여기 이제 박스가 있는데 여기는 박스가 없잖아요. 그럼 박스가 없으면 1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위 피드백 제어계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전달함수 GS는 입력 라플라스에 대한 출력 라플라스의 B입니다. 그걸 이제 블록 선도 가지고 찾을 때는 신호음 선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시그마의 루프 이드. 그 다음 분자는 시그마 하기를 전향 경로 이득입니다.
그래서 루프 이득 다 구해서 시그마 다 더해줘라는 얘기고요. 전향 경로 이득을 구해서 시그마 다 더해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갖다 넣어보는 거지 뭐. 그럼 밑줄 1 마이너스 쓰고요. 루프 이득은 피드백 되돌아가는 부분 찾는 겁니다. 그럼 요 되돌아가는 화살표 여기 있네. 여기서 패루프를 잡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를 하면 플러스가 될 거고요. 전달 요소는 두 개 곱해주면은 1은 곱 하나 만하니까 이렇게 되겠지 뭐. S 가로 열고 S 플러스 1. 분자는 5. 그럼 이제 더 이상의 피드백은 없고요. 전향 경로 이제 찾는 거죠. 전향 경로는 입력에서 출력 가는 길 찾는 게요. 오른쪽으로 가는 길은 직선 타고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럼 직선에 거친 건 이 박스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대로 써주시면 돼. 그래서 밑줄 S 가로 열고 S 플러스 1 분의 5. 그다음 모양이 별로 좋지 않아. 분수의 분수꼴이니까 이 분모를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똑같은 걸 하나씩 곱해줘요. S 가로 열고 S 플러스 1. 그다음 분자도 S 플러스 1. 곱해줍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겠지. 니 거로 밑줄. 이렇게 둘이 곱하면요. 분모하고 이거는 약분돼서 없어져서 5만 남을 거고요. 요걸 앞에다 곱하면 1에다 곱한 거니까 S 곱하면 제곱. 플러스 1에다 곱했으니까 S. 그다음 요거하고 요거 곱하면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5만 남겠지. 그럼 이게 이제 전달함수 구한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요. 전달함수 GS 값이 입력 라플라스로 출력 라플라스 나눈 거예요. 그 구해보니까 이렇게 됐대요. S제곱 플러스 S 플러스 5분의 5라고. 그 다음에 분수가 똑같을 때는 대각선을 둘이 곱해도 같은 값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먼저 대각선 곱하면요. S제곱 CS 플러스 하길 여기다 곱하면 S에 CS 그 다음 플러스 5에다도 곱해야 되니까 5CS 그 다음 니 거로 왼쪽으로 대각선 곱하면 5RS죠. 그 다음 요건 이제 라플라스 변환식이고요. 이건 이제 역변환식입니다. 역변환시킬 때 요 S의 제곱은 두 번 미분했던 걸 라플라스 한 거야. 그래서 시간함수 CT 위에다가 도트를 두 번 붙이면 두 번 미분했다 이런 뜻입니다. 플러스 이건 S의 1승이잖아요. 그럼 한 번 미분했던 걸 라플라스 한 거예요. 그래서 CT 위에다 도트를 한 번만 붙이면 한 번 미분했다 뜻입니다. 플러스 5는 상수고요. 여기는 S가 곱해진 게 없으니까 미분 안 되어 있는 거야. 그냥 CT 그대로 쓰시면 돼. 그 다음 니 거로 5도 그대로 쓰시고요. 여기도 S가 곱해진 게 없으니까 미분 안 돼 있는 거네. IT. 그럼 이제 2차 미분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다 1차 미분으로 바꾸셔야 돼서 상태 변수라는 걸 잡습니다. 그래서 CT 값을요. X1T라고 잡습니다. 그럼 CT를 한번 미분한 값. 그럼 이거 미분이라는 얘기 이것도 똑같은 거니까 한번 미분이네. 이거를 미분한 거, X1T를 미분한 거 X2T라고 한번 해보죠. 뭐. 그 다음에 X2T를 한번 미분해. 그럼 이걸 미분한 이건 한 번 미분되어 있는 거니까 한 번 더 미분한 두 번 미분이네. X1T에 두 번 미분. 니 거로. 이것도 똑같은 거니까 CT도 두 번 미분되겠지 뭐. 그래서 두 번 미분되어 있는 건 X2T 도트로 바꾸시고요. 한 번 미분되어 있는 건 X2T로 바꾸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일단은 X2T는요. X1T를 CT를 한 번 미분한 거가 되는 거죠. 한 번 미분한 값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요거 두 번 미분되어 있는 거. 그러면 CT가 두 번 미분되어 있는 건 뭘로 바꾸는 거야? X2T 도트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X2T의 도트 플러스 CT를 한 번 미분한 거. 그건 X2T로 바꾸시면 되지 뭐. 플러스 그 다음에 CT 한 번 미분한 거. 아 이거 했죠? 그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CT 미분되어 있지 않은 건 X1T죠. 그래서 5 X1T네. 이 거로 오른쪽 손 안 됐으니까 5IT. 그럼 이제 정리만 하시면 돼. 그럼 이제 X1T는 T의 도트는
x2t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x2의 도트값 한 번 미분은 이거 덧셈이니까 오른쪽 건너가면 뺄셈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 x1t 마이너스 하기를 x2t 플러스 하기를 5it.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 들어가 있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좀 쉽지는 않았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에 가 있냐면 1번에 가 있다. 그래서 1번에 가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달함수 구해서 이것도 뭐 미분 방정식 세운 다음에 또 뭐 역변환시키고 해야 되는데 조금 이제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7번 문제 보시면 되네. 2차 제어 시스템의 감쇄율 제타가 0보다 작대요. 0보다 작은 경우에 제어 시스템의 과도응답 특성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제동비를 뭐 이렇게 제타라는 글자로 써도 되고요. 데이터라고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동비 데이터 또는 감쇄비 데이터가 1보다 크면 과제동되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값이 1이 나왔대요. 그럼 이제 임계 제동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동비 데이터가 0보다는 크고요. 1보다 작대. 이때는 부족 제동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제동비 데이터가 0이 나왔대. 그럼 이제 제동이 없는 거니까 무제동입니다.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 많이 냈었는데요. 이 문제는 이제 데이터가 0보다 작대요. 음수로 나왔을 때는 뭐냐? 발산입니다. 처음 나온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산이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렇게 네 가지를 주로 많이 물어봤었는데 이거 처음 올해 나온 겁니다. 그래서 0보다 작았을 때는 발산이 된다. 1번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8번은 그냥 기본 공식이죠. 뭐 ET의 Z변화 EZ라고 했을 때 ET에 대한 최종값, 그럼 맨 마지막 값을 구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함수 ET의 최종값이래. 그럼 리미트 하기를 T를 무한대 쪽으로 보내주면 맨 마지막 값이 나온다. 근데 시간함수를 준 게 아니고요. Z함수를 줬대, EZ. 그 Z변환 함수를 주면 여기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고요. 1 마이너스 Z의 마이너스 1승을 곱해서 리미트 하기를 Z로 얼마로 보내주시면 되냐? 1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정의식 물어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 몇 번에 가 있냐면 3번에 가 있다. 공식 문제라고 보시면 되니까 뭐 크게 문제는 안 되시는 거고. 그 다음 이제 9번. 블록 선도의 제어 시스템은 단위 램프 입력이래요. 단위 램프니까 기준 입력 IT를 T. 단위 램프 함수를 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정상 상태 오차래요. 그럼 정상 상태 오차를 줬는데 기준 입력이 단위 램프 함수를 공급을 하게 되면 정상 속도 편차가 나옵니다. ESSV가. 그래서 기준 입력 IT가 단위 계단 함수면 정상 위치 편차가 나오고요. 단위 램프 함수로 가면 정상 속도 편차가 나오고요. 포물선 함수로 가면은 정상 가속도 편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 외우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럼 이제 공식을 쓰기 전에 이제 먼저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제일 먼저 게르프 전달 함수 구해줘야 돼. GH. 그럼 게르프 전달 함수 구할 때요. 요 밑에는 되돌아가는 부분이 없으니까 1로 보시면 돼. 그다음 요 위에 있는 게 전향 전달 함수 G입니다. 밑에 되돌아가는 게 피드백에 대한 전달소 H야. 그 두 개를 곱하는데 1은 곱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세 개를 다 곱하시면 되겠네. 그럼 GC1, 그 다음에 GC2, 그 다음에 GP. 그럼 다 곱셈을 합니다. 그럼 요 세 개를 다 곱하라는 얘기니까 분모를 다 곱해주면요. S, 가로 열고 S 플러스 1, 가로 닫고 S 플러스 2, 가로 닫고. 여기도 분모가 또 하나 있죠. 가로 열고 1 플러스 0.2S. 분해, 분자끼리 다 곱합니다. 그럼 앞에 요거부터 쓸까요? 2, 100, 그 다음에 K 곱했고요. 이건 한 뭉탱이가 가로 쳐주셔야 돼요. 가로 열고 1 플러스 0.1 S. 뭐 이런 식으로 됐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속도 편차 상수 KV라는 걸 구합니다. 속도 편차 상수 KV 값은 뭐냐면요. 이 게르프 전달 함수 GH에다가 뭐를 하나 곱하냐면요.
S를 하나 곱해서 S를 0쪽으로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럼 갖다 이제 넣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 일단 S를 하나 곱하래요. 그럼 S는 약분되고요. 여기다 0, 0, 여기다 0, 아니 여기죠. 여기가 0. 이렇게 되면은 1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2만 남네. 그 다음 분자는 S에다 0 넣었어. 그럼 200K에다 1 곱했으니까 200K지 뭐. 그럼 2로 200 나눴으니까 100K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속도 편차 상수는 구했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하셔야 될 게 정상 속도 편차 줬죠. ESSV. 기본 공식이 뭐냐면 속도 편차 상수의 역수값입니다. 그럼 갖다 이제 넣어보는 거지. 이게 이제 KV 값을 구했으니까 100K분의 1이죠. 그게 얼마 나왔다는 얘기냐면 0.01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K는 1이면 되겠죠. 뭐. 100으로 1 나누면 0.01이니까 그래서 K 값이 1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답이 몇 번에 있냐면 1번에 가 있습니다. 1번이 아니고 2번에 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10번. 블록 선도에 대한 전달 함수래. 뭐 이거는 간단한 겁니다. 여기 이제 전달 요소가 있지만 여기는 없잖아. 그러면 오른쪽에 이제 가는 길이 1로 하나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전달 함수 GS는 블록 선도니까 밑줄. 아까 했던 겁니다. 1 마이너스 시그마 하기를 루프 2드. 그 다음에 시그마 하기를 전향 경로 2드. 그럼 니꼬로 하기를 밑줄. 1 마이너스 쓰고요. 루프 이득은 피드백, 되돌아가는 부분에서 패루프를 잡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돌아가겠네. 그럼 일단 마이너스에다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가 될 거고요. 1에다 HS 곱해봐야 HS지 뭐. 그다음 더 이상 이제 피드백은 없고요. 전향 경로 찾는 거지. 그럼 전향 경로는 입력에서 출력 가는 길 찾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으로 가는 길은 직선 타고 가는 길밖에 없어. 이건 되돌아가는 거니까 안 되고. 그러면 GS에다 1 곱해봐야 GS지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체크해 보시면 답 1번에 가 있습니다. 뭐 간단한 문제였었고 요거는. 그다음 11번. 특성 임피던스가 그러죠. 그럼 특성 임피던스를 Z0라고 해보지 뭐. 회로 말단에 1200옴에 부하가 연결되어 있다. 그럼 부하 임피던스를 ZR이라 해보지 뭐. 전원 측에서 20kV의 전압을 인가했대요. 인가된 거니까 입사된 전압을 V1이라고 해봅니다. 그때 인가될 때 반사파에 대한 크기가 어떻게 되냐. 반사되는 전압 V2 구해라는 얘기야. 그럼 일단 반사파에 대한 전압을 구하려면요. 반사계수를 먼저 구하셔야 돼. 그럼 반사계수 로는요. 공식이 밑에는 더하고 위에는 빼고 옵니다. 그래서 밑에는 부하 임피던스와 특성 임피던스를 더해 놓고요. 위에는 부하 임피던스, 특성 임피던스 빼주시면 돼. 그럼 부하 측의 임피던스는 1200 줬네. 특성 임피던스 400. 그다음 위에는 뺄 셈이니까 1200 빼기 400. 그럼 계산해 보시면 2분의 0.5가 나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럼 반사되는 전압을 구해라 그러면요. 입사된 전압에다 반사계수만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반사계수 구했네. 0.5. 입사된 전압 20. 그럼 곱해줬으니까 10kV가 되겠죠. 그래서 10kV로 되어 있는 거 3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그림과 같은 H형 회로의 4단자 회로망에서 4단자 정수가 A는 어떻게 되냐? 4단자 정수 중에서 A 값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양이 기본 모양이 아니니까 이거 기본 모양으로 일단 바꾸셔야 돼. 요 Z1하고요. Z4는 가로축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같은 성분이니까 둘이 더해 놓습니다. 그 다음 이 Z2하고요. Z4도, 5도 가로축에 거친 거잖아요. 그럼 같은 성분이니까 두 개를 더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림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T형으로. 그래서 앞에 거가 두 개 가로축에 있으니까 둘이 덧셈입니다. 오른쪽도 두 개가 다 가로축에 있으니까 둘이 덧셈.
그 다음 가운데 거는 손 안 댔으니까 그대로 씁니다. Z3. 그럼 기본 이제 T형이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A 값을 구하는 거지. 뭐 이건 수업 시간에 다 배우신 거야. 1 플러스 밑줄. 오른쪽 대각선이 A입니다. 그럼 밑에 있는 거 분모에다 놓죠. 위에 있는 거 분자에다 놓으시면 돼. 근데 보기에 보니까 이런 답이 없어요. 그럼 한 번 더 씁니다. 1을 공통분모로 만들어. Z3분의 Z3. 똑같은 거 나누면 1이니까 플러스 밑줄. Z3분의 Z1 플러스 Z4. 그건 이제 둘이 덧셈하는 거니까요. 분모가 똑같을 때는 그대로 쓰시고 분자끼리 더해만 주시면 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체크해. Z3죠. 3.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답 2번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가 똑같을 때는 그냥 분자끼리 더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T형으로 모양을 바꿔서 정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보시면 fs가 이러한 식일 때 라플라스에 대해 역변환 구하는 거예요. 그럼 곧 s의 함수를 t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쉽지는 않은데요. 일단 분모가 2차 방정식이 있는 거를 인수분해합니다. 덧셈을 해서 4가 나오고요. 곱셈을 해서 3이 나오는 숫자는 1하고 3이라는 숫자가 보입니다. 1에다 3 더하면 4고요. 1 곱하기 3은 3이니까. 그럼 이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밑줄. S 가로 열고 S 플러스 1. 그 다음 S 플러스 3. 그 다음에 분자는 손 안 댔으니까 2S 제곱 플러스 S 마이너스 3이야. 그 다음 이게 이제 기본 모양이 아니니까요. 분모가 곱으로 되어 있으면 합으로 이거를 바꿔버립니다. 그럼 이제 바꿀 때 3개가 곱이니까 3개로 놓나. S 플러스 S 플러스 1 플러스 S 플러스 3. 그 다음 분자에다 얼마를 놔야 이 값이 나오는지 모르니까 미지수 A, B, C로 놓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A, B, C, D를 이제 다 찾는 거예요. 그럼 이제 A 값을 찾아라 라고 하면요.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요. 주어져 있는 라플라스 변환식 FS에다가 구하고자 하는 밑에 거를 곱해. 그 다음에 S에다 뭐 집어넣으면 되냐면요. 이 곱이 된 게 0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제로만 넣으면 0이 되겠죠. 그럼 이게 주어져 있는 라플라스 변환식이니까 여기다가 S를 하나 곱하래. 그럼 곱셈, 나눗셈 없어져요. 그럼 나머지만 이제 써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밑줄. S 플러스 1, S 플러스 3. 분의 남아있는 거 2S 제곱. 그 다음 플러스 S. 마이너스 3. 그 다음 S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보시면 A 값이 얼마 나오냐면요. A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B 값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다. 주어져 있는 라플라스 변환식에다가 요번에 B 값 구하는 거니까 그 밑에 거를 곱해. S 플러스 1. 그 다음에 S에다 얼마를 넣어주시면 되냐면 이게 0이 되게끔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제로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이제 쓰는 거지. 여기다가 S 플러스 1을 곱해주면요. 곱셈, 나눗셈 없어져요. 그럼 나머지 부분만 쓰시는 거지. 그러면 S 가로 열고 S 플러스 3. 그 다음 분자는 그대로죠. 뭐 2S 제곱 플러스 S 마이너스 3. 그 다음 S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는 거야. 이거 집어넣게 되면 1이라는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C값. 똑같이 하시는 겁니다. FS에다가요. C를 구하는 거니까 그 밑에 거를 곱해. S 플러스 3. 그 다음에 S에다 얼마 집어넣으시면 되냐면 이게 0 되게끔 만드시는 거야. 그럼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제로네. 그럼 여기다 이제 곱해주는 거지 뭐. 여기다 S 플러스 3을 곱해주면요. 요거하고 요게 없어져요. 그럼 나머지 부분만 쓰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S 가로 열고 S 플러스 1. 그 다음에 B 값이 위에는 손 안 댔으니까 2S 제곱 플러스 S 마이너스 3. 그다음 S에다가 마이너스 3 넣으시는 거야. 넣어서 계산해 보시면 2라는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걸 다 찾았잖아요. 그럼 이제 저거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지. S분의 A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B가 플러스 S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S 플러스 3분의 C가 2래요. 그럼 이거 한 번 더 이쁘게 쓰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S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S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2 S 플러스 3분의 1이죠.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FT가 구해지겠네. 일단 마이너스 쓰고요. S분의 1은 단위계 다음 UT입니다. 그럼 UT는 1과 같은 거지 뭐. 끝났고 플러스 이건 S 플러스 A분의 2고니까 지수 감세. 그 2에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T인데 1은 곱하나 안 하니까 T. 플러스 2는 상수고요. S 플러스 A분의 1꼴이니까 지수 감세 2에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3T.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조금 쉽지는 않았던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A, B, C, D는 이제 다 구하실 필요는 없고 A값 구해봐서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3, 4번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 이제 B값 하나만 더 구하시면 되고 B값이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4번 그냥 찍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 되겠네. 데이터 결선된 평형 3상 부하로 흐르는 선전류가 IA, IB, IC였을 때 이 부하로 흐르는 영상분의 전류가 얼마냐? 영상분 전류래요. 그럼 영상의 전류 I0는 A상에 흐르는 전류, B상에 흐르는 전류, C상에 흐르는 전류를 다 더해서 3등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평형 3상이래요. 그럼 평형 3상일 때는요. A상에 흐르는 전류, B상에 흐르는 전류, C상에 흐르는 전류의 합은 크기는 같은데 위상이 120도 차이 나다 보니까 다 합성하면 제로로 떨어지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전류의 합이 0이래. 평형일 때는. 그럼 3분의 1 곱해도 0이지 뭐. 그래서 대칭이나 평형일 때는 영상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0이다.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근데 오늘 그냥 몇 번 푸신 분이면 그냥 답 바로 찍으실 수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 이제 15번. 저항 R이 15ohm이고요. 인덕턴스가 3mH를 병렬로 접속이 되어 있는 회로에 서셉턴스랍니다. 서셉턴스의 크기는 얼마냐? 서셉턴스니까 B값 물어본 거야. 그리고 단 오메가는 2파이 곱하기 10의 5승이랍니다. 그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런 거죠. 뭐. R과 L이 병렬이랍니다. 그럼 R이 15ohm이래요. 코일 A 값이 얼마로 줬냐면 3mH이래요. 그럼 우리가 서셉턴스는 리액턴스의 역수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A 성분이니까 유도성 리액턴스니까 이거는 유도성 서셉턴스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유도성 리액턴스 XL은 오메가 L이지 뭐. 그 오메가라는 거 숫자 좋네요. 2파이에 곱하기 10의 5승. 그 다음 A값 좋네요. 3. 밀리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그럼 2, 3은 6에다가 6파이에다가 10의 5승 마이너스 3승이면 10의 2승이니까 600파이가 되겠네요. 그럼 유도성 리액턴스 구했으니까 서셉턴스는 역수 취하시면 되지 뭐. 그래서 600파이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기로 띵까 눌러보시면 얼마 떨어지냐면 이게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나온대요. 단위는 역수니까 모호죠. 뭐. 그래서 리액턴스의 역수가 서셉턴스니까 리액턴스를 찾아야 되는데 L이니까 유도성 리액턴스 구한 다음에 역수만 취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5.3 들어가 있는 거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그림과 같이 데이터 회로를 Y 회로로 등가 변환했을 때 임피던스 ZA가 얼마냐? 이 ZA 값만 구하래요. 그럼 일단은 머릿속에 기억하실 게 삼각형인 게 데이터 결선이고요. 하나를 공통을 묶어서 한 선 뽑아내는 게 Y 결선이에요. 그러면 데이터를 Y로 바꾸는 겁니다. 요거부터 이제 한번 표시해 보지 뭐. 이건 A와 B 사이에 걸어놨으니까 그 ZAB라 해보지 뭐. 그걸 뭐라고 하냐? J의 6ohm이라고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B와 C에 걸어놓은 거니까 ZBC라고 하죠. 뭐. 그럼 마이너스 J의 8ohm이래. 요거는 C와 A에 걸어놨으니까 ZCA입니다. 근데 R의 직렬이에요. R에 대한 임피던스는 4. L에 대한 임피던스 J의 2예요. 직렬이니까 둘이 덧셈하면 되네. 그럼 저걸 이제 구한 겁니다. 그럼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요. 여기가 A상이고요. 여기가 B상이고요. 여기가 C상이야.
그럼 이게 이제 ZAB라고 구해 놓은 거고요. 이게 ZBC라고 구해 놓은 거고. 이게 ZCA래요. 그럼 이거를 Y계선으로 바꾸래. 그럼 안에다 Y자를 하나 이렇게 그립니다. 근데 우리가 다 구하는 게 아니고 A상에 대한 임피던스 ZA만 구하래. 그럼 이것도 뭐 수업 시간에 다 배우신 겁니다. 그래서 ZA를 구해라 그러면 밑줄. 밑에는 다 더합니다. 그다음 분자는 양쪽에 있는 거 곱해 주시면 돼. 그래서 ZCA 하고요. 곱하기 ZAB. 찾는 방법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밑줄. 밑에는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럼 ZAB는 J의 6이지 뭐. 그다음에 ZBC는 마이너스 J의 8이지 뭐. 플러스 ZCA는 4 플러스 J의 2지. 그다음에 이제 ZCA니까 4 플러스 J의 2죠. 곱하기 ZAB니까 J의 6이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돼요. 뭐 계산기 누르실 수 있으면 계산기 누르셔도 되고 해서 해보시면은 마이너스 3 플러스 J의 6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기존에 나왔던 문제니까 뭐 다 맞히셨을 겁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17번 문제 보시면요. 회로에서 t=0 0초였을 때 닫혀있는 스위치 S를 열었대요. 이때 dt분의 d, v0가 얼마나 되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이 스위치가 처음에 붙어 있었어요. 그럼 붙어 있으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었겠지. I라는 값이요. 근데 이걸 열어 제쳤대. 그때 시간에 대한 전하의 변화, 초기 값이 얼마나 되느냐 찾는 거예요. 그럼 이제 C에 흐르는 전류 공식을 이용해서 보시면 돼. 그럼 C에 걸린 자의 VT였으니까 그럼 C에 흐르는 전류 IT는 C, dt분의 d, v0t입니다. VT. 그래서 시간에 대한 전압의 변화로서 전류가 흐르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t = 0인 순간이니까 t에다 0 넣는 거예요. 그럼 C, dt분의 d, v0죠. 그럼 스위치가 닫혀있던 순간에 0초일 때는 스위치가 붙어있던 순간에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었겠네. 전체가 I 값이.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dt분의 d, v0만 구하는 거네. 그럼 C가 곱셈 건너가면 나눗셈이니까 C분의 I 되겠죠. 뭐. 그래서 C분의 I로 되어 있는 거 4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회로에서 전압 VAB는 어떻게 되느냐? 요 개방단에 걸리는 전압을 찾는 겁니다. 그럼 개방단에 걸리는 전압, 그럼 맞은편에 있는 저항, 요 6옴에 걸리는 전압 찾으라는 얘기예요. 2옴에 있는 전압을. 근데 문제는 이 전압을 구하려면 저항은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에 흐른 전류 I 값만 찾아내시면 돼. V는 IR에서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전류를 찾으려고 봤더니요. 전압원도 있고 전류원이 있어요. 그러면 중첩의 정리를 쓰는 겁니다. 그냥 내용 아시는 분은 그냥 바로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전압원과 전류원이 동시에 존재했을 때는 전압원 단락입니다. 그때 흐른 전류를 I1이라고 해보죠. 이 전압원을 단락하라는 얘기는 쇼트로 놓으라는 얘기야. 그건 직선. 그럼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2옴이고요. 여기가 3옴이고. 그럼 이제 전류원이 있었죠. 그리고 전압원만 단락시킨 거니까 전류원. 여기가 3A. 그럼 전압원을 단락을 했어요. 그럼 전류원만 존재합니다. 그럼 전류는 폐로 된 쪽으로 흘러 이렇게만 흐르겠지. 그래서 여기에 흐른 전류 I1은 얼마가 흐르는 거냐면 3A가 그대로 흐르겠죠. 뭐. 이쪽은 끊어졌으니까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2옴 쪽으로 전류가 3A가 뱅뱅뱅 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전류원 개방에 있는 겁니다. 전류원 개방. 그때 흐른 전류를 I2라고 해보지 뭐. 이 전류원을 개방해라 여기 끊어서 없애버리라는 얘기예요. 끊어 없애버려. 그럼 그림을 다시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뭐. 여기가 2옴이고요. 여기가 3옴이고. 여기가 2V.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에 흐른 전류 I2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전류원이 개방되면 오픈됐잖아요. 끊어졌으니까 이 전압원이 여기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I2가 제로지. 그럼 이제 세 번째. 전체 전류는 이제 둘이 더하시면 돼.
그럼 3에다 0도 했으니까 3A죠. 그럼 이제 전압 VAB는 전류에다 저항 곱하시면 되겠네. 전류는 3A, 저항 2옴. 그래서 6V가 걸린다. 그래서 6V로 되어 있는 거 3번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9번. 이것도 뭐 좀 쉽지는 않았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압 및 전류가 다음과 같을 때 유효 전력 및 역률이 얼마냐 물어본 겁니다. 그럼 일단은 전압 전류를 줬는데 하나만 준 게 아니에요. 오메가 앞에 숫자가 없으면 1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파 전압을 준 거지. 오메 앞에 3 들어갔으니까 상고조파 전압이야. 이건 오메 앞에 5자 붙었으니까 5고조파 전압입니다. 전류도 오메가 앞에 숫자 없으면 1이니까 이게 기본파 전류입니다. 오메 앞에 3자 들어갔으니까 상고조파 전류. 이건 오메 앞에 5자 붙었으니까 5고조파 전류야. 그럼 이제 여러 개의 성분이 있을 때 유효전력 구하는 방법은 같은 성분끼리만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위상차 구할 때는 항상 함수를 다 같은 걸로 맞춰야 됩니다. 근데 다른 거는 다 사인으로 돼 있는데 요 놈의 하나만 뭐야? 코사인으로 돼 있잖아. 그럼 이걸 사인으로 바꿔놔야 돼. 플러스 5에 사인에 가로 열고 5 오메가 t. 그 다음 90도만 더해주면 같은 값이 됩니다. 그럼 요래 놓고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유효전력 P는 같은 성분끼리만 계산해서 모두 더하는 거예요. 그럼 기본파는 기본파끼리. 그 다음에 상고조파는 상고조파끼리. 그 다음 5고조파는 5고조파끼리. 계산해서 모두 다 더해 주시면 돼.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전압이나 전류는 다 무슨 값을 넣어야 되냐? 시록값을 넣어야 됩니다. 이 세타는 뭐 넣어야 되냐? 위상차를 넣으셔야 돼. 그럼 일단은 사인 앞에 있는 것들은 다 무슨 값이냐면요. 최대값이에요. 그래서 100은 최대 전압이죠. 루트 2로 나누면 시록값이야. 전류도 사인 앞에 있는 건 최대값입니다. 그럼 루트 2로 나누면 시록값이야. 그럼 루트 2 곱하면 2네. 그럼 2분의 1로 뽑습니다. 그럼 100 곱하기 20.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안 그러면 루트 2를 계속 나눠가야 되는데 6번 나눠야 되니까 좀 불편해. 그래서 앞에 2분의 1을 뽑아 놓으시면 그냥 최대치 그냥 쓰셔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다 이제 2분의 1을 그냥 뽑아 놓습니다. 그 다음 이제 최대치 그냥 들어가시면 돼. 기본파는 100하고 20이네. 그럼 100 곱하기 20. 그 다음 코사인 쓰고요. 위상차를 넣으셔야 돼. 여기 오메가 t 빼고 나면 30도가 위상차입니다. 그래서 30도. 그 다음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붙이셔야 돼서 마이너스 50. 그 다음 상고조파 전류는 10이죠. 그 다음에 코사인에 위상차입니다. 여기 30도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30도야. 그러면 빼줘야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 돼서 60도가 차이 나네. 그 다음에 플러스. 5고조파도 최대치가 20이죠. 전류가 얼마냐면 5지 뭐. 그 다음 코사인 쓰고요. 위상차 넣으시는 거야. 여기 90도죠. 여기는 45도니까 빼버리면 45도가 차이 나네. 가로 닫고. 그래서 이거를 계산기로 띵까 두들겨 보시면 776.4가 나옵니다. 그럼 더 이상 하실 필요는 없어. 그냥 유효전력이 다 틀리니까 그냥 유효전력 하나만 구하시면 되지. 그래서 2번이 답이다. 원래 이제 P상도 구해야 되고요. P상 구한데 유효를 나눠서 역류를 구하셔야 되는데 그럼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유효전력이 다 다르게 줬으니까 그냥 유효전력 하나만 구해 두시면 된다. 그 다음 이제 20번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좀 쉽지는 않았던 겁니다. 데이터 결선된 대칭 3상 부하가 0.5인 저항만, 저항이래, 저항 R. R만의 선로를 통해서 평형 3상 전압이 연결되어 있을 때 이 부하에 대한 소비 전력이 1800이랍니다. 소비 전력 P가 1800이래요. 그때 역률이 0.8. 그 코사인 세타지. 이다. 이때 선로에서 발생되는 손실은 선로에 대한 손실을 PL이라고 해보죠. 그게 50W래요. 이때 부하에 대한 단자 전압이 얼마냐? 단자 전압은 단자와 단자는 선과 선 사이에 걸리는 거니까 선간 전압 구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런 겁니다. 부하가 데이터 결선되어 있는 거예요. 이 데이터 결선에 대한 부하에 대한 출력이 얼마를 준 거냐면 1800W랍니다. 그때 역률이 얼마짜리냐면 0.8짜리래요.
그때 여기에 공급된 단자 사이에 걸린 전압, 선간 전압이 얼마냐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삼상에 대한 유효 전력을 준 거잖아요. 삼상. 그럼 삼상에 대한 유효 전력은 선간으로 표현하면요. 루트 3 VL IL 코사인 세타입니다. 단위는 와트.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거는 단자 전압은 선간전이니까 VA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밑줄. 곱셈 다 넘어가면 나눗셈 되는 거니까 루트 3 IL 코사인 세타분의 P지. 그럼 여기다 숫자를 넣으려고 봤더니 P값 줬어요. 역류 줬어요. 루트 3은 정해져 있어요. 그럼 뭐가 없다? 선의 오른절로 선전류가 없어요. 그럼 찾아오셔야 돼. 그래서 문제에 조건이 들어갔어요. 이 선로의 저항이 R이야. 근데 거기서 발생된 손실이 PL이래요. 그럼 그거 이용해서 이 라인에 흐르는 선전류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전력 손실 PL은요. IL 제곱분의 R입니다. 근데 이거는 한 선이잖아요. 삼상이가 선이 몇 개 있어? 3개 있어. 그래서 여기가 3배가 들어갑니다. 단위는 와트. 그럼 요거 이용해서 IL을 구하는 거지. 그럼 곱셈이니까 넘어가면 나눗셈 되겠네. 그러면 PL을 3R로 나누시면 되지. 그다음에 여기 제곱 있었던 거 없앴으니까 루트. 그럼 갖다 이제 숫자 넣으시면 이렇게 됩니다. PL이 50, 3. 저항이 얼마로 줬냐면 문제상에서 0.5라고 줬죠. 그래서 이거 계산기로 눌러보시면 여기 얼마 떨어지냐면 5.77A가 나온대요. 그럼 구했으니까 이제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네. 뭐. 여기다 이제 넣어주시면 되지. 그래서 밑줄 루트 3에 IL이 5.77, 역률이 0.8. 삼상 부하에 대한 전력이 1800. 그래서 이거 계산기로 다 두들기면 225V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러 번 나왔었는데 답이 한 번도 바뀐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답만 외우셔도 뭐 충분히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 때 출제됐던 문제는 이 정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